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는 좀 편히 주무셨어요? 그럼요, 김 선생. 집보다 여기 공항 의자가 더 편하다니까. 하하하. 공항에서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아이고, 그건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다 보면 밤에는 피곤해서 집에 가자마자 잠들어요. 새벽에 또 나올 생각하면서요. 이런 대화가 인천공항 1층 푸드코트에서 매일 아침 7시에 펼쳐집니다. 그 주인공은 83세 김영우 할아버지와 그의 공항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왜 매일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에 집을 나서 공항으로 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45년간 노인 심리를 연구해온 한지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새벽 4시, 아무도 모르게 텅 빈 집을 나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따뜻한 이불 속, 가족들과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니면 출근길 차 안에서.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게 편해요. 그래도 공항은 따뜻하니까. 김영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45년간 수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지만 공항에 모이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최근에 많은 노인들은 공원에 가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매일 새벽 집을 나서 공항으로 향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오늘 처음으로 모두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또한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는 집에 있으면 방해만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들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도 없어요. TV만 보다가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78세, 5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지만 그녀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그냥 일찍 일어나는 습관 때문에 아침 산책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를 따라 공항에 갔다가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매일 가게 됐죠. 공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곳은 여행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이들에게 공항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이 공항을 찾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지하철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정돈된 옷차림의 노인들이 보입니다. 오늘 저는 83세 김영우 할아버지의 하루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어요. 집에서는 몸이 불편하다고 편한 옷만 입으라고 하지만 밖에 나오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 그런지 손이 떨려서 넥타이는 못 매지만 그래도 깔끔한 재킷은 꼭 입고 나옵니다. 김 할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과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준비해요. 처음엔 며느리가 챙겨줬는데 그러다 보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두고 아침에 조용히 나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물었더니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혼자 돌아다닐 일이 없었는데 5년 전에 떠나고 나서부터 집이 감옥 같아졌어요. 50년 함께 살던 사람이 없으니 집안 구석구석이
다 그 사람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졌습니다. 처음엔 아들네 집에 있는 것도 좋았어요. 손주도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직접 말하진 않아도 느껴지는 거죠. 공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만난 또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9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공항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 삼아 왔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모두가 분주히 자기 일에 바쁘니까 나를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인 것도 아니고, 적당히 사람 구경하면서 하루가 금방 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이미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아침 모임 장소예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얼굴만 알고 인사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도시락도 나눠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친구가 됐죠. 푸드코트 구석자리에는 이미 3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들의 만남 같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저처럼 집에 있기 힘들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아서, 정 할아버지는 손주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그들은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 함께 아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김치를 많이 가져왔다며 나누어 주고, 또 다른 이는 직접 담근 장아찌를 꺼내 권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가족의 식사 시간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밥 먹기가 너무 서글퍼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 같이 먹으니까 맛도 있고 즐겁죠. 우리끼리 농담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웃을 일이 집에서는 별로 없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공항 산책이 시작됩니다. 김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은 공항 1층부터 4층까지 천천히 걸으며 구경을 합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이자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매일 와도 질리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오고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니까요. 특히 외국인들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요. 저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무슨 일로 한국에 왔을까? 상상하면서 걷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김 할아버지의 말에 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외국 나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 그런 기회가 없었죠. 여기 오면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각국의 사람들, 다양한 언어, 색다른 옷차림. 직접 가보지 못해도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니 좋아요. 오전 10시 공항은 점점 붐비기 시작합니다. 김 할아버지 일행은 출국장 근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의 순간을 지켜봅니다. 누군가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 또 다른 이의 기쁨 넘치는 포옹.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자신들의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혼자 되니 하루가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는 게 위로가 돼요. 아직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정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공항 내 식당으로 향합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이는 식당에서 그들은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건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작은 행복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밖에서 사 먹으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요. 나머지 날은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공항 라운지 근처에서 독서 시간을 갖습니다. 몇몇은 집에서 가져온 책을, 또 다른 이들은 공항에서 주워온 버려진 신문이나 잡지를 읽습니다. 집에서는 TV만 보게 되는데 여기 오면 뭔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소식도 알고 가끔은 영어로 된 잡지를 보면서 아직 머리가 굳지 않았구나 하고 스스로 위안도 하고요. 오후 2시 공항에 또 다른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면세점 구경입니다. 물론 그들은 비싼 물건을 살 형편은 안 되지만 최신 전자제품과 명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뭐가 유행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TV에서 광고하는 것만 알았죠. 그런데 여기 오면 젊은 사람들이 뭘 사는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손주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가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하면서 신기해하죠. 공항에 출국하는 사람들 구경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공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휴식 공간을 찾아냅니다. 여객들이 잘 모르는 조용한 구석자리, 따뜻한 난방이 잘 되는 벤치, 햇볕이 잘 드는 창가. 그들은 공항의 모든 구석을 자신들의 거실처럼 편안하게 활용합니다. 찾아보면 편한 자리가 많아요. 특히 여기 4층 끝쪽에 있는 벤치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창밖으로 비행기 이륙하는 모습이 잘 보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김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 장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같은 곳에 오지만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풍경을 봐요. 그것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재미있더라고요. 벌써 일기장이 3권이나 됐어요. 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놀랍도록 꼼꼼한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공항 직원들 중 친절했던 사람들의 이름, 심지어 하루 동안 본 비행기의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썼는데 이제는 내 삶의 일부가 됐어요. 가끔 며느리가 어디 가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고 왔어 라고만 하죠. 이런 일기를 쓴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 테니까요. 오후 4시 공항에서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됩니다. 김 할아버지와 그의 친구들은 도착 게이트로 향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구, 관광 가이드들 사이에 섞여 그들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합니다. 우리만의 작은 게임이에요. 저기 오는 외국인은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 저 가족은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는 걸까? 상상하면서요. 가끔은 정말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봐요. 오랜만에 만난 노부모와 자식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해요. 감정이 북받친 박 할머니의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 장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 드라마를 지켜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인 셈입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 비슷한 또래의 지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젊은 사람들과는 대화할 기회도 없죠. 그런데 여기 공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 행동, 대화를 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후 5시가 되자 김 할아버지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선 하루 종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구경도 하는데 집에 가면 또 그 적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김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마지막 일과로 공항 카페에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그들은 오늘 본 것들, 내일의 계획, 가끔은 자신들의 아픔과 후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건 젊었을 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일만 하다가 정작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와서 세상 구경하는 게 위안이 돼요. 정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표정입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늦게나마 세상과 소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공간인 것입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들은 서로 내일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김 할아버지를 지하철역까지 배웅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모르나요? 매일 공항에 오신다는 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알 것 같아요. 한 번은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옷에서 비행기 냄새가 나요라고 했거든요. 그때 멋쩍게 웃고 넘겼는데 아마 다 알면서도 서로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에게 편할 테니까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김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쯤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김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자고 약속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이제는 혼자라도 저 사진 속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 위안을 얻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그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 또 봐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김 할아버지가 있을까?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는 노인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78세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는 달리 박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 아들, 2명의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대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박 할머니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이미 옷장에서 꺼내둔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가볍게 립스틱을 바른 후 작은 가방에 도시락과 물병을 넣었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는 건 제 자존심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정말 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매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어요. 박 할머니는 집을 나서기 전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메모지에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해 먹으세요. 재료 다 준비해 놨어요. 라고 적어 옆에 붙였습니다. 이렇게라도 내 존재감을 보여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투명인간 같거든요. 사실 며느리는 요리를 잘하는데 굳이 내가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이게 내 역할이니까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한 벽, 텔레비전, 아들 부부의 신발. 그녀가 속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들 바쁘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가끔은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서. 그들은 더 이상 이 사회의 현역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은퇴한 것도 아닌 묘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 돈도 부족하고 체력도 안 되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다른 공항 친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진짜 집이에요. 서로 말도 통하고 웃음도 나누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박 할머니의 말에 주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공항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 장소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감을 다시 찾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전 시간 그들은 공항 내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박 할머니는 몇몇 잡지를 집어들고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요즘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주니까 이렇게 청소년 잡지를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하죠. 그래야 대화라도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요. 공항 서점 주인은 이미 이들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새로 들어온 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주인분이 우리를 충성 고객이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책을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매일 와서 책과 잡지를 구경하니까요. 가끔은 커피 한 잔 정도는 사 마시면서 이런 작은 기쁨을 누려요. 서점을 나와 그들은 공항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장, 면세점, 식당가. 매일 같은 공간이지만 그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세계 여행을 한다고요.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못해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엿보는 거죠. 어제는 인도 결혼식 일행을 봤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가족 단위로 여행 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후가 되자 공항 친구들은 평소처럼 각자의 비밀 장소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도착 로비 근처 벤치에 앉아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들의 재회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특히 노부모와 오랜만에 만나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을 그 자리에 대입해보게 돼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나를 반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저녁이 다가오자 공항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내일 또 봐요. 내일은 정 할아버지 생신이라 작은 파티를 할 거예요. 케이크도 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가족들보다 우리가 더 챙겨주니까 정 할아버지도 여기 오는 걸 더 기다리게 됐죠. 박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늘 공항 서점에서 산 손주를 위한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아닐 테지만 할머니의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하루를 마치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공항인가요? 다른 장소도 많을 텐데요. 김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공항은 특별해요. 여기는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는 곳이니까요. 꿈을 안고 떠나는 사람,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오는 사람, 모두가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어딘가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매일 새벽 집을 나서 공항으로 향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항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작은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진 않을까요? 가족의 품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의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더 많은 노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